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말씀 드렸지만 저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러 온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차임2를 활용해서 피처 테이블을 만드는 것까지가 저의 목표인데, 피처 테이블이라 하면 바이옴 테이블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거고, 왜 여기까지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은 어떤 특정 환경 내에서 어떤 미생물들이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미생물 환경을 좀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예를 들면은 빨간 균은 몇 마리 있을지, 초록 균은 몇 마리 있을지, 파란 균은 몇 마리 있을지 이렇게 테이블로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NGS를 통해서 얻은 시퀀싱 데이터를 가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피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피처 테이블이 뭐냐 하면 어떤 균이 어떤 샘플에서 이렇게 몇 마리가 존재하는지 이렇게 정리한 테이블을 말합니다. 이 테이블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 테이블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어드밴스된 어떤 분석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샘플 간의 미생물군이 어떻게 다른지 베타 다이버시티로 알아낼 수 있고, 또는 심지어는 이제 이 미생물들의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샘플은 어떤 기능이 많이 어떤 펑션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강의에서 하는 거는 이 피처 테이블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퀀싱 정보를 얻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샷건 메타지노믹 시퀀싱과 앰플리콘 시퀀싱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여기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잘 아실 거고 고수라고 생각이 되시지만, 좀 일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샷건 메타제노믹 시퀀싱은 어떤 환경 내에 있는 모든 DNA를 읽어내는 시퀀싱으로 챗 GPT한테 그림을 그려달라 했던 이런 식으로 그려주더라고요. 보이시는 것 같이 아주 복잡한, 아주 많은 시퀀스를 한 번에 읽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앰플리콘 시퀀싱 같은 경우는 이 많은 유전자 중에 어떤 특정한 마커 유전자 하나만을 증폭해서 이렇게 다양한 균들의 특정 마커진만을 증폭해서 이렇게 시퀀싱을 해내기 때문에 더 값이 싸고 더 적은 데이터의 크기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물론 메타 게놈 시퀀싱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건 가격 차이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뭘 사용할지 잘 정해야 될 것이고, 요즘 보통은 앰플리콘 시퀀싱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오늘 세균 대상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수행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설명들을 박테리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마커진을 어떤 특정한 마커 유전자를 증폭을 해서 이렇게 앰플리콘 시퀀싱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균을 동정하는 데 사용되는 마커진으로는 16S RNA 진, RPOB, 자이레이즈 B, 렉A 같은 다양한 유전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16S rRNA 진을 골든 스탠다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마커진으로 뽑힐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유니버셜입니다. 모든 세균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써야 어떤 편향성 없이 그 환경 내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의 양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니버셜하지 않은 유전자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특정 환경에 A라는 균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로는 컨저베이션과 베리어블리티인데,
그 마커 유전자는 아주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변이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컨저베이션한 부분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프라이머를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생겼던 문제처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나오는 균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 제작을 위해서 컨저베이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유전자의 변이성이 없다면은 균들 간의 분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베리어빌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벨러빌리티로 그 이 마커 유전자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16S라고 치면은 16S 유전자들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모아가지고 어떤 시퀀스는 어떤 균이다라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은 이런 유전자들은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좀 사용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S rRNA가 지금은 골든 스탠다드로 쓰이고 있고요. 조금 더 16S rRNA 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16S rRNA 진은 리보좀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일단 모든 세균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존에 무척 중요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는 것과 이 파란색 부분이 컨설브드한 부분인데, 이렇게 컨설브드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1500 베이스 페어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데 그 안에 9개의 하이퍼 베리어블한 또 유전자 부위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바나 그린진, RDP, 잘 아시는 NCBI 또는 이지바이오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6S rRNA 진을 골든 스탠다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6S나 RPOB, 자이레즈B, 레게이 같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유전자로, A란 유전자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하고 싶어 하시면, 만약에 1, 2, 3가 맞으면 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두들 거의 16S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일단 저희는 앰플리콘 시퀀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앰플리콘을 할 때는 NGS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3세대 NGS를 제외한 2세대 NGS들은 대부분 짧은 리드 수를 짧게 읽어 들어가기 때문에 1500 베이스 페어나 되는 이 모든 16S 풀 시퀀스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팩바이오나 옥스퍼드 나노코어 같은 롱리드로 읽을 수 있는 3세대 시퀀싱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에러율의 문제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에러율이 개선된다면 물론 미래에는 풀 시퀀스로 분석을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풀랭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이퍼 베리어블을 1, 2만 포함하는 1에서 3까지 포함하는 이 1, 3V 또는 3, 4, 3, 5, 4 또는 제가 알기로는 5, 7도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런 16S rRNA 진 내에서도 일부분만 시퀀싱을 해서 PCR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V4 리즌을 사용하여 마이식으로 시퀀싱을 한 데이터고요. 이런 경우는 515F, 806R로 이렇게 포워드 리버스로 읽은 다음에 806R을 리버스 컴플리먼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머징 시켜서 V4 리전을 다 읽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V3, V4도 골든 스탠다드로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 341F, 805R로 하면은 V4를 했을 때보다 이 중복되는 부위가 작기는 하지만 충분히 20 베이스 페어 이상은 마이식으로 중복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리버스 컴플리먼트에서 V3, V4 리전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V1에서 V2를 쓰거나 V3, V4, V4 아니면 V5, V7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시퀀스를 쓰는 게 더 좋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논문들이 몇 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최근에는 V1, V2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V3, V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임은 리눅스를 사용해서 돌리기 때문에 리눅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일단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제공되는 OS로 뭐 윈도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이나 윈도우 같은 OS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짜로 제공되고, 그리고 리눅스라 생각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터미널로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아니냐, OS가 아니냐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윈도우처럼 이렇게 아이콘으로 다 나오고 심지어는 공짜로 제공되는 마이크로 오피스 같은 기능을 가진 이런 툴들도 자동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깔아보셔서 사용하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깔지 않고 바로 리눅스를 OS로 설치해서 한 경우는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제가 사전 공지를 통해서 윈도우의 차임 툴을 까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지를 드렸는데 보신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터미널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리눅스 이렇게 터미널을 사용하는 작업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는 폴더라는 개념 대신 디렉토리라는 똑같은 개념인데 그냥 폴더가 디렉토리라고 말하거든요. 디렉토리는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거,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기 꼭 알아야 되는 명령어 몇 개만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것만 아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점땡은 현재 위치, 그러니까 change 디렉토리하고 점땡 하면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여기 안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cd 점땡을 하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hange 디렉토리 했는데 현재 위치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고요. 여기 화면이 잘 파란색이라서 안 보이는 리눅스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서 cd 리눅스 하면은 이렇게 리눅스 홈에서 리눅스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간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cd 샘플 데이터 하면 리눅스 디렉토리 안에 있는 샘플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여기 점점땡은 이전 디렉토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cd 띄우고 점점땡 하면은 이제 샘플 데이터에서 그 전에 있던 리눅스 디렉토리로 옮겨가게 되는 메커니즘이고요. mkdir 이런 건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적어놨고요. 사실 이것만 아시면은 차임을 돌리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차임 툴을 이용해서 이 피처 테이블을 만들 때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는 모식도인데요. 사실 차임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차임 툴 튜토리얼을 들어가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따라 하시면 되는데, 물론 힘드시고 바쁘신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알려드리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역시 차임2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따온 건데, 보시면 시퀀싱 데이터를 얻으면 일단 시퀀싱을 거치고 나면 파일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컷 어댑터를 제거하고 디멀티플렉싱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시퀀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시퀀스가 어떤 샘플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해주는 게 디멀티플렉싱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걸 하고 나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시퀀싱 로우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로우 데이터 가지고 일단 임포트를 하게 되고, 임포트라는 개념이 또 좀 어렵긴 한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로우 시퀀싱 데이터가 수백 개가 있다 쳐도 그걸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차임에서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게 임포트, 그러니까 수입인데 그 작업을 한 다음 그거 가지고 다다2라는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디노이징 스텝을 진행하게 되고 그런 피처 테이블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피처 테이블과 피처 데이터, 그러니까 시퀀스가 정리된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추가적인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노이징 이런 스텝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에 있는데 디블러라는 차임에서는 다다2와 디블러라는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피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데 저희는 다다2를 쓰는 거고요. 다다2를 쓸 때는 이런 퀄리티 컨트롤 같은 작업이 필요 없는데요. 만약에 디블러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귀찮게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작업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다2를 사용할 거고요. 일단 다음 보시면 다다2 같은 경우에는 디노이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디노이징을 하는 작업 내에서도 이 네 가지의 작업이 더 수행이 됩니다. 우선 필터링으로 이게 디노이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PCR이 진행되다 보면 PCR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PCR에도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PCR 에러를 통해서 나온 시퀀스들을 일단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PCR에서도 에러가 생길 수 있지만 PCR 프로덕트를 읽어내는 시퀀싱 작업에서도 충분히 에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PCR 에러와 시퀀싱 에러를 제거해주는 필터링 작업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디레플리케이션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A라는 시퀀스, 똑같은 시퀀스가 있는데 사실 로우 데이터에는 똑같은 시퀀스가 이름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개로 뜨거든요. 근데 똑같은 시퀀스는 하나로 합쳐주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시퀀스가 10개가 뜨면은 만약에 300 베이스 페어라고 하면은 3000개의 그 알파벳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ATGC가. 그래서 용량이 아주 커집니다. 그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A라는 시퀀스를 가진 애를 만약에 10개가 떴다. 그럼 A 시퀀스 옆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붙여줍니다. A라는 시퀀스가 10개 떴다는 뜻이기 때문에 3000개의 알파벳이 당장에 302개의 알파벳으로 이렇게 줄었죠.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포워드 리버스로 보통 읽어서 이거를 리버스 컴플리먼트에서 머징을 한 다음에 하나의 시퀀스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멀징 페어드 엔드라는 작업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다다2가 자동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디블러를 해야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머징을 따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런 포워드 리버스로 읽는 페어드 엔드 시퀀싱을 하고 싶지 않다. 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싱글 엔드 시퀀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바뀌셔야 됩니다. 여기 파이프라인에서 여기는 임포트를 할 때 페어 엔드 시퀀스 위드 퀄리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페어 엔드에 쓰시는 거고요. 만약에 저는 싱글로 했다. 그럼 위에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메라를 제거해 줍니다. PCR을 하는 과정에서 A라는 시퀀스가 있었고 B라는 시퀀스가 있었는데 PCR을 하다 보면 이게 잘못돼 가지고 앞부분은 A를 읽고 뒷부분은 B를 읽는 이런 키메라 PCR 프로덕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런 다다2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 가지고 키메라 시퀀스도 제거해주는 이런 다다2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클러스터링과 싱글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연을 하다가 이제 클러스터링 할 때 클러스터링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임 툴을 켜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제가 스크립트를 나눠드려서 좀 하긴 했는데 저도 모든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 보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혹시 뒤에 분들도 글씨 잘 보이실까요? 크기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임2 맞다. 이거 키는 WSL2 이거 터미널 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제가 공지에 세션 1에 들어가면은 차임2 설치하기라는 엑셀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틀어보시면 윈도우에서 이제 리눅스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면은 윈도우 11에서는 터미널 열기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시작 버튼 들어가시면은 여기 검색하는 데다 윈도우 파워쉘이라고 치시면은 또 킬 수 있거든요. 똑같이 터미널을 이렇게 키신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우분투를 킬 수 있게 됩니다. 우분투가 리눅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켜주시면은 보라색 화면이 뜨면서 이렇게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게 편하죠. 근데 이 리눅스에 있는 디렉토리들에 있는 파일들을 내가 어떻게 꺼낼까 윈도우로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 폴더나 하나 열어보시면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이 테이블 때문에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리눅스 그 폴더가 생겨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고 그냥 제가 설치한 리눅스 누르고 이렇게 홈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얼마든지 바탕화면으로 꺼냈다 넣었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꿀팁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뭐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텍스트 파일 만들고 싶다 그럼 윈도우에서 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폴더로 들어가셔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선 차임2 로우 데이터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면은 제가 로우 데이터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뒀거든요. 오늘은 프랙티스 여기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할 건데 샘플 데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모든 로우 시퀀싱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 받아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R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R1이라는 게 샘플 이름이고 그 다음 언더바가 나오고 S하고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퀀싱을 할 때 1번 레인에 있었냐 2번 레인에 있었냐 1번 시료나 2번 시료나 이걸 구분하는 거고요. L001은 그냥 레인 1에서 모든 마이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1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게 R1, R1인데 R2 샘플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R1도 있고 R2가 있습니다. 이거는 R1은 포워드 시퀀스, R2는 리버스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001이 그냥 똑같이 붙게 되고 그리고 이 파일들은 FASTA Q 파일입니다. 그리고 FASTA Q 파일인데 FASTA Q 파일은 지금 건집이라는 뭐 리눅스나 이런 데서 쓰이는 압축 파일로 압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메모장으로 열면은 사실 암호 같은 어떤 이상한 문자들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이렇게 압축 풀기를 하신 다음에 텍스트, 그러니까 메모장으로 여시면은 시퀀스들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FASTA Q 파일이기 때문에 그 지놈 시퀀스와 퀄리티, 지놈 시퀀스의 퀄리티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파일들이 준비가 되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이 준비가 된 것이고요. 이게 그런 설명이고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차임2에서는 여기 파일들이 80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압축을 하고 나면 임포트를 하고 나면 QGA 파일이라는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QGA 파일이 뭐 정확한 개념은 아니고 뭐 가상의 파일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긴 하지만 압축 파일을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압축 파일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서 임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레드 오프세트 33이라는 이런 어떤 문구가 되어 있는 metadata.yml이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 샘플 데이터 폴더 안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눈썰미 좋으신 분을 보셨겠지만 여기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매니페스트라는 이 샘플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이런 파일들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매니페스트는 메모장으로 여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샘플 아이디 이게 콤마로 나누어져 있는데 엑셀에서 정리한 파일이고 각각의 콜룸이 콤마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샘플 아이디 그 다음 콜룸에 파일 네임 그 다음 콜룸에 다이렉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R1 같은 경우 R1의 샘플 아이디는 B2-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 R1 뭐 어쩌고 저쩌고 FASTA-Q GG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포워드냐 리버스냐 이런 작업을 이렇게 이걸 다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파일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 경로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경로 복사 하셔서 엑셀을 하나 새로 이렇게 키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는 뒷부분만 필요한 거잖아요. 앞부분의 경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R26, 뭐 R37 여기서부터 쓰고 싶은데 앞부분을 어떻게 한꺼번에 제거하냐. 컨트롤 F를 누르신 다음에 바꾸기를 눌러주시고 바꾸기 눌렀나요? 왜 이래? 예. 제가 원하는 화면이 이건데요. 바꾸기를 누른 다음에 별표 누르십니다. 별표 누르고 이 원화 표시를 해서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깔끔하게 앞에 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 별표라는 건 모든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글자. 근데 모든 글자인데 모든 글자가 있다가 끝에 이 원 표시 이게 나오면은 거기까지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파일 네임이 쉽게 이렇게 되고요. 물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샘플 네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뽑아올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샘플 네임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는 R2냐 R1이냐 보시고 리버스 포워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장하실 때 물론 스크립트에 다 적어뒀지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거기서 여기 CSV로 저장이 있거든요. 쉼표로 분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눌러주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물론 파일 이름은 매니페스트 그렇게 하시면 이런 매니페스트 파일을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로우 시퀀스들과 metadata.yml 그리고 manifest라는 파일 세 종류만 있어요. 다른 파일이 있으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파일들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명령어를 쳐주시면요. 제 욕심이긴 하지만 컨트롤 CV 할 수 있지만 한 번씩 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차임이라는 맞다. 이렇게 리눅스를 키시면 차임이 액티베이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임은 액티베이션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콘다에서 차임을 인바이러먼트에서 키기 때문에 콘다 액티베이트 차임 to 앰플 자기가 설치해준 차임을 이렇게 키시면 됩니다. 액티베이트가 빠졌습니다. 액티베이트 AC. 티브구나. 아닌데? 맞지 않나요? ACT.
죄송합니다. 액티베이트 그리고 차임 투 앰플리콘. 요즘에는 차임이 앰플리콘이랑 메타 시퀀싱 데이터 하는 버전이랑 따로 나오더라고요. 2023.9 버전을 전 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앞에 베이스로 돼 있던 게 차임으로 바뀌었죠. 이게 차임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쳐보겠습니다. 차임을 쓸 건데 차임의 툴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툴을 치실 때 툴스 다 안 치셔도 됩니다. 리눅스에선 탭을 쳐주세요. 탭이 아주 중요한데 자동 완성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쓸 오타 같은 것도 확률도 줄여주고요. 아주 좋습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툴에서 임포트를 쓸 건데 타입은 샘플 데이터에서 아까 페어엔드, 저희는 페어엔드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paired and sequences with quality 닫고 그리고 인풋 파일들인데 패스 경로를 지정해 주자면 아까 보면 샘플 데이터에 있었는데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 일단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패스는 1번 제가 그 스크립트에 써놨지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디렉토리들을 미리 만들어 주세요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은 import data reads.qga 이렇게 딱 치시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디렉토리를 이동을 안 했거든요. 아직 cd kspp practice에다가 제가 이렇게 디렉토리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로 들어온 상태에서 아까와 똑같은 명령어를 쳐서 엔터를 쳐주시면 제가 이거 폴더 이름 잘못 지정한 것 같습니다. 샘플 뭐라고 돼 있지? 샘플 데이터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쳐주시면 디렉토리를 지정해 줬거든요. 올바르게 하면은 아무 반응이 없으면 리눅스는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에러가 뜨면 방금처럼 이렇게 빨간 글자가 뜨게 되고요. 아무 고요하게 있다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reads.qga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명령어가 안내 문구가 뜨게 됩니다. 크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걸리시네요.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지금까지 모르는 게 있으시다, 뭐 따라오기 힘들다 하시는 분 편하게 해주세요. 되게 심포지움 편한 분위기로 가는 게 좋으니까.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QGA 파일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아까는 CD 1번 디렉토리 1번 임포트 데이터 들어가 보면 지금 reads.qga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아까는 없었을 거예요. 없는 걸 확인을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 reads.qga 파일을 임포트를 시켰지만 반대로 export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차임, tools, export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해주시면 그냥 아까 넣어줬던 세 가지 파일, 로우 데이터, 매니페스트, 메타데이터 YAML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압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압축을 했으니까 이제 분석을 시작해 볼 건데 분석을 하기 전에 우선 시퀀스의 퀄리티를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포워드를 읽고 리버스를 읽는데 항상 시퀀싱을 할 때는 퀄리티가 따라오시는 거 혹시 아시죠? 이 시퀀스의 정확도가 어떻다. 이런 퀄리티 데이터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특히 NGS를 하게 되면 그런 퀄리티를 보고 만약에 포워드는 300으로 읽었고 리버스도 300으로 읽었다. 그러면 300, 300, 그럼 600을 읽을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어야 될 뿐더러
300을 읽었다 해서 300 시퀀스를 모두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퀀스 처음에는 퀄리티가 좋다가 뒤로 갈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차임, 디먹스, 디멀티플렉싱인데 그 중에서 서머라이즈라는 펑션을 쓸 거고요. 파라미터는 리드 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000개만 써서 데이터를 내고, 데이터는 1번 디렉토리에 있는 reads.qgl 쓸 거다. 네, reads.qgl 쓸 거다. 아웃풋 파일은 그냥 여기다 만들 건데 qual.biz라고 qual_biz라고 만들어줘. 이런 명령어를 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그냥 컨트롤 CV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게 뭘까? 그럼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금방 아마 될 건데요. 제 수업의 단점이 좀 이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qual_biz qgv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되는 어떤 파일이기 때문에 차임2 구글에다가 뷰 치시면은 이런 홈페이지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그 파일을 여기다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이런 어떤 퀄리티가 눈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다른 건 아니고 확대해 보시면은 그냥 박스 플랫이 이렇게 짜잘하게 있는 거거든요. 박스 플랫이 몇백 개가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이는데, 어쨌든 뒤로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도 항상 그런데 포워드보다는 리버스가 항상 퀄리티가 안 좋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퀄리티에서 잘라 쓸까는 사실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분석하는 본인이 난 이 정도까지는 쓸래 이런 걸 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 280까지는 퀄리티가 아주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한 240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리버스는. 그래서 이런 퀄리티를 확인하시고 나는 포워드는 1부터 280까지 쓸 거야. 리버스는 1부터 240까지 쓸 거야. 이런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되고요. 다다2 할 때 그런 파라미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앞에 한 8개 시퀀스 정도는 이렇게 항상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즉 왠지 모르겠는데 조금 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 것도 살짝 지워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퀄리티를 확인했으니까 다다2로 디노이징을 해줄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역시 차임에서 다다2라는 플러그인을 쓸 건데 그 중에서 디노이즈 페어드라는 펑션을 쓸 거다. 그리고 인풋 파일로는 1번 폴더 안에 1번 디렉토리 안에 있는 reads.qga 파일을 넣을 건데, 그러니까 인풋은 이 데이터로 분석해줘라 이 뜻이죠. 근데 파라미터를 이제 넣는 겁니다. 트렁크 돼 있는 건 트렁케이션이거든요. 자르는 건데, 트렁케이션을 280이라는 숫자를 주면은 난 1부터 280까지 쓸 거야 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트렁케이션 랭스는 포워드 랭스는 280으로 줄 거고, 파라미터 트렁케이션 뭔가 잘못한 거야. 트렁 랭스 포워드는 280. 탭을 항상 이용하셔야 됩니다. 저 탭 안 써서 지금 트렁크 랭스 리버스는 240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트림은 뭐냐면, 만약에 트림 값을 10으로 주잖아요. 그럼 난 1부터 10까지를 버릴 거야가 됩니다. 트렁케이션이랑 다르죠. 트렁케이션 280은 1부터 280까지 쓸 거야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트림
레프트, 왼쪽에서 포워드 시퀀스에서 왼쪽에서 10개를 버리겠다. 그리고 파라미터, 트림, 레프트, 리버스의 레프트, 왼쪽에서 10개를 또 버리겠다. 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했을 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트림 값을 주고 안 주고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OTU ASV라고 하시면 아시겠죠. 그런 OTU의 숫자가 좀 줄어들더라고. 오히려 트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트림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아웃풋이 3개 나오게 되는데요. 디노이징 스텝을 하게 되면 아웃풋 중에서도 테이블 같은 경우는 2번 폴더 안에 테이블이라는 table.qgla는 파일로 만들어 줘라는 뜻이고요. 아웃풋 레퍼런스 시퀀스는 2번 폴더 마찬가지로 2번 폴더 안에 representative sequence라는 .qga 파일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denoising status일 거예요. 아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키메라 어떻게 제거했고 이런 거 그거 같은 경우에 로그죠.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거 QG를 만들어 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다2 작업이 아까 PPT로 보여드렸지만 4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업 딱 지금 해놓으면은 엄청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일단 스탑하고요. 일단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미리 해왔습니다. 2번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denoising status QGA, representative sequence QGA, table.qga 파일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아주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 다다2에서 table.qga 파일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제 강의에서 원하는 피처 테이블입니다. 이게 사실 완성형이에요. 완성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걸 사용해서 바로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추가 작업을 할 게 뭐냐면은 클러스터링 그리고 싱글톤 제거 그리고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균들 아키아라든지 미토콘드리아 균이 아니죠 사실 그런 애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추가적으로 가공을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난 그냥 그런 거 안 할래. 클러스터링도 안 하고 ASV를 쓸 거고 그리고 싱글톤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쓸 거고 이러면은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걸 하는 걸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또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다2는 끝난 거고요. 다다2가 오래 걸리면은 아무 화면이 안 뜨다가 한 1시간 뒤에 3개 파란 줄이 팡팡팡 뜨게 됩니다. 성공하신 거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은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 일단 설명드리려면은 클러스터링은 딱 이거예요. ASV를 OTU로 바꾸는 건데요. 다다2로 피처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ASV들이 산출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ASV가 뭐냐면 시퀀스가 이렇게 있는데 300개 시퀀스, 400개 시퀀스 중에 하나의 시퀀스만 다르다. 그래도 다른 균이라고 하기에는 좀 하나의 ASV가 하나의 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절대 없거든요. 근데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ASV1 균에서 시퀀스가 하나만 달라도 다른 균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고 클러스터링은 뭐냐? 이 ASV들이 딱 이렇게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가산의 기준의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99%로 할 것이냐, 97%로 할 것이냐. 이 기준은 내가 정할 수 있는데요.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그럼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OTU 원안 1 안에 들어가 있는 A1, A2, A3, ASV 같은 경우는 하나의 OTU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아주는 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97%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 수업 때 99%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게 99% 데이터베이스를 썼기 때문에 저는 그걸 써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그러면 ASV보다 OTU 숫자가 적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뭉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OTU도 물론 하나의 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분류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딱 OTU1이 바실러스다, 슈도모나스다. 절대 그렇게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틀릴 확률도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치시다 보면은 치면서 설명드릴게요. 시간 없어서. 차임. 저희는 V서치라는 툴을 써가지고 클러스터링 할 건데 차임에서 V서치라는 플러그인을 쓸 건데 클러스터를 할 거다. 근데 피처가 하나의 ASV라고 보시면 돼요. 피처 이꼴 ASV 이꼴 OTU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보시면. 근데 피처들을 클러스터링 해줄 건데 난 디노보로 해줄 거다. 새로 할 거다. 근데 저희는 디노보로 하지만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클로스 레퍼런스에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오픈 레퍼런스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클로스 레퍼런스는 어떤 사람이 예전에 클러스터링 했던 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베이스로 OTU 1, 2, 3를 정하는 거겠죠. 그럼 이게 장점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분석했던 OTU 1이랑 내가 새로 분석한 OTU 1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저희는 디노보를 할 거고요. 그럼 오픈 레퍼런스는 뭐냐? 레퍼런스에다 붙이다가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안 붙는 애들. 그런 애들을 다시 디노보로 해주게 됩니다. 안 버리고. 클로스는 버립니다. 안 붙으면. 하여튼 그런 거 공부해왔고요. 시퀀스, 인풋, 시퀀스 2번 안에 아까 2번 지금 2번 디렉토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네요. cd 점점땡 아까 배우셨죠? 다시 차임, vsearch, 클러스터 피처, 디노보로 할 건데 인풋은 인풋 시퀀시스는 2번 안에 있는 representative sequence.qgl 이게 representative sequence QGL 파일이 뭐냐면요. 또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피처 테이블은 어떤 균이 어떤 샘플 안에 몇 마리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1번 OTU가 시퀀스가 어떤지를 담고 있는 파일이 representative sequence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줄 건데 이거 아니죠. 잠깐만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인풋 테이블도 넣어줘야 되는데요. 인풋 테이블 2번 안에 역시 2번 안에 테이블 파일, table.qgl 파일 파라미터는 아까 말씀드린 퍼센테이지, 아이덴티티, 동질성 0.99 하면 99%거든요. 0.99로 줄 거다. 역시 아웃풋은 아웃풋 클러스터드 시퀀스는 3번의 클러스터링 디렉토리를 만들어 뒀거든요. 여기에다가 representative sequence 99%로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했죠. 이게 계속 아웃풋 파일을 만들 때 우리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주셔야 돼요. 파일 이름에다가. 아니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아웃풋 클러스터드 테이블 역시 3번 안에 테이블 99로 클러스터링 한 거 .qgl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면 클러스터링이 디노보로 새로운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됐고요. 클러스터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싱글톤인데요. 싱글톤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싱글톤은 뭐냐면은 유니크한 시퀀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80개의 시료를 넣어서 분석을 했는데 하나의 시료에서만 나왔다던가 그러면 이게 진짜 있는 균인가? 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이거 그냥 시퀀스 오류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싱글톤이라고 하고요. 또는 여러 개 시료에서 나왔지만 여러 개 시료에서 나온 리드 수를 다 합쳐봤자 10개가 안 된다. 그런 걸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만약에 저는 엄청 레어한 텍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레어한 싱글톤들을 제거하지 않을 거다. 이 얘네들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있거든요, 진짜. 그 제거한다고 뭐 파일 크기가 많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난 가지고 갈 거다 하시면 아예 이 스텝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 할 거다. 난 좀 싱글톤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이 명령어, 여기 또 명령어 치시면 됩니다. 차임에서 이번에 피처 테이블, 그러니까 피처 테이블을 좀 고치는 작업을 할 거야. 피처 테이블 플러그인에서 필터 피처라는 펑션을 쓸 겁니다. 근데 인풋은 뭐 어떻고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근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치지 말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또 인풋 넣어주죠. 인풋 넣어주고 민 프리퀀시 10을 줬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한의 프리퀀시 뭐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10을 주면은 80개의 샘플 중에서 10개 시료에서 발견됐는데 뭐 하나씩 발견되거나 어떤 시료에 5개, 그 외에서 5개가 또 발견되거나 어쨌든 리드수가 다 더해도 10이 안 된다. 그러면 버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미니멈, 샘플 2를 주면은 80개 샘플 중에 2개 이상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파일 지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테이블에서 제거해 주는데 테이블 이름에다가 우리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줍니다. 테이블 99 클러스터드 한 거에다가 싱글톤을 제거했다. QGA.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클래시피케이션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직 테이블 파일이나 레프레젠테이티브 시퀀스 파일에는 특히 테이블 파일에는 아예 없고요. ASV1이 어떤 균인지 시퀀스만 있지 저희 모르잖아요. 아직 시퀀스만 300 베이스 페어 갖고 있지 얘가 뭐 슈도모나스인지 이콜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걸 쓸 거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린진이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린진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138 버전에서. 그래서 저희는 좀 안 쓰고 실바가 조금 더 최근에 됐기 때문에 실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클래시피케이션 한 작업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잠시만요. V서치를 머신러닝을 이용한 방법 베이에스라는 네이브 베이에스라는 방법도 있고 블라스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V서치라는 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작업을 좀 거쳐줘야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도. 왜냐하면 말 그대로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해도가 좀 낮아서 정확히는 설명 못 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도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트레이닝을 하는 작업이 좀 복잡해요. 실바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보내드린 스크립트 시트 2를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좀 적어놨거든요. 어떻게 실바 데이터베이스를 트레이닝을 거쳐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써놨기는 한데 사실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쓰세요. 차임 홈페이지에 가면은 좀 제공해주는 사람, 서로 유저들끼리 공유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파일도 몇 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름은 안 커지네요. 여기 보시면 실바 138-99라는 어떤 138 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실바. 이거를 쓴 건데 99% 아이덴티티로 묶어놓은 걸 쓴 거예요, 저희가.
거기 홈페이지 가면은 막 퍼센트별로 있거든요. 여기가 99기 때문에 저는 클러스터링을 99라고 해야 된다 생각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정답은 아니고요. 일단 그리고 이 트레이닝 작업을 하기 전에 실바 데이터베이스는 16S의 풀 시퀀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자르는 작업도 해야 되고 어쨌든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은 이제 레프리젠테이티브 시퀀스 QGA 파일에 있던 시퀀스들이 정리가 되면서 ASV1은 어떤 균이다, ASV2는 어떤 균이다라는 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 파일로 생기는 게 여기 아웃풋 보시면은 여기군요. 여기 아웃풋 파일 보시면 텍소놈이라는 파일이 5번 폴더 안에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에 ASV든 OTU든 어떤 균인지 정답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처 테이블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키아라든지 미토콘드리아, 클로로플라스트 이런 거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제거하는 명령어가 여기 있는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다음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시퀀스가 어떤 균인지 몰랐잖아요. 아키아인지 몰랐고 미토콘드리아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걸 한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저희가 입맛에 맞게 가공한 바이옴 파일, 피처 테이블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여기 보시면 파이로제네틱 트리 만드는 방법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뭐 마프트라는 방법으로 얼라이먼트를 하고 마스킹을 또 해주고 언루티드 트리를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루티드 트리로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하면 이 파이로제네틱 트리는 나중에 베타 다이버시티 분석을 한다거나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테이블 QGA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차임 툴 익스포트로 QGA 파일을 넣어서 아웃풋을 얻으시면 바이옴 파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옴 파일 얻으실 수 있고요. 2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로제네틱 트리입니다. 이제 이 작업,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다음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추가 작업을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좀 넘어간 부분이 같이 못 쳐본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에다가 제 아카이브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치고 엔터 치고 파일이 나오는 장면 같은 건 보실 수 있으세요. 수업이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오픈해 놓을 테니까 그냥 저는 차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플러그인으로 왜 이걸 사용하고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짧게 보여드릴게요. 피처 테이블을 한번 보여줄 수는 없냐, 레프레젠테이티브 시퀀스 파일을 좀 보여줄 수는 없냐, 이런 거를 좀 의뢰가 들어와서요. 한번 궁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되게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KSPP 프랙티스에서 저희가 안 만들었군요. 리절트 있습니다. 여기서 뭐 레프레젠테이티브 시퀀스 클러스터링 된 거, 뭐 테이블 클러스터링 된 거 다 최종 파일들이 여기 있거든요. 이거를 열어보려면 QGA 파일은 열 수 없습니다. 가상 파일이기 때문에 차임2에서 활용하는 가상 파일이기 때문에 아직 열 수 없고요. 익스포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콘다. 괜히 껐네요. 차임2 앰플리펀 2023.9 죄송합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리절트에서 CD4 여기 최종 파일들이 있는데 한번 최종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파일로도 열 수 있고 엑셀로도 열 수 있습니다. 차임
이거 되게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차임, 툴, 익스포트 이걸로 하나하나 다 열어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익스포트 representative sequence QGA를 하겠다. 아웃풋 지정 안 해줬어. 인풋도 안 해줬고. 인풋 패스 representative 이거를 인풋으로 놓고 아웃풋 패스 여기다가 만들어줘. 아웃풋을 땡점 점땡 해주시면 금방 되거든요. 이거는 맞다. 또 바이옴 파일 그러니까 QGA 테이블 QGA 파일 representative sequence 잠깐만요. 여기 테이블 어디 갔지? 나왔습니다. DNA 시퀀스 파스타 파일 나왔죠? 이거 열어보면은 76B82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의 시퀀스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76 이게 임의로 ASV1, ASV2 아니면 OTU1, 2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임의로 붙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엑셀 같은 걸로 스스로 이제 이거는 ASV1이야, OTU1이야, 다른 건 2야 이거를 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거 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균인지 알아내는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도 있네요. 제가 옛날에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게 테이블 파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상한 이름 있죠. 이상한 이름이 이 1번 균주가 R1 샘플에는 124개, R10에는 0개 이런 식으로 딱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59901이라는 이 이름의 균주도 분명히 여기 시퀀스 어딘가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똑같이 가지 않아요. 테이블에서 순서랑 이 representative sequence 그 시퀀스 서열이랑 분명히 이 균주가 어디에 있겠지만 순서가 똑같진 않다. 그래서 정리하실 때 그걸 고려하셔서 하셔야 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엑셀에서 하시면 됩니다. 정리는. 예. 감사합니다.